안녕하세요, 핑문스터입니다. 와, 진짜 미치겠네요. 오버 가면 전두원이고 언더 가면 후사몹입니다. 아탈란타 꿀배당이었는데 베네치아 두 골은 좀 사고였네요. 그래도 얼마 남지 않는 시즌 스트레스 안 받고 끝까지 해보기로 마음 먹었고, 오늘도 적중률보다는 고배당 사냥 가보겠습니다. 오늘 3경기 다 묶으면 8배 정도 나오네요. 그럼 오늘 경기 분석 시작합니다. 첫 번째 경기는 바야돌리드와 지로나의 경기입니다. 지난 시즌 라리가2 준우승을 기록하면서 라리가로 돌아온 바야돌리드는 또다시 한 시즌 만에 강등이 되었습니다. 현재 승점 16점의 바야돌리드는 리그 최하위를 기록 중이며, 라리가 최저 득점인 26득점과 최다 실점인 85실점으로 정말 말 그대로 재앙같은 시즌을 보냈습니다. 최근 리그 16경기에서 0승 1무 15패를 기록 중인데, 공교롭게도 바야돌리드의 마지막 리그 일정이 오늘 지로나와의 경기를 포함하여 알라베스, 레가네스로 이어지는 일정인데, 위 세 팀은 모두 강등권 경쟁을 하고 있는 팀들이라는 점에서 과연 바야돌리드가 어떤 팀을 강등길 복무로 데려올지 궁금해집니다. 지로나는 승점 38점으로 15위를 기록 중이지만 안심할 수 없는 것이 18위 레가네스와 승점 4점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최근 극심한 빈공에 시달리고 있는 지로나는 최근 리그 9경기에서 7골에 그치고 있는 모습인데, 그리고 지난 마요르카전에서 1대0 귀중한 승리를 기록한 부분은 지로나로서는 매우 귀중한 승점 3점이었죠. 지난 시즌 라리가 3위로 마감했던 팀이 이렇게 크게 무너지다니요. 새롭게 합류한 선수들의 영향력도 아쉬웠지만 그나마 브리안이 1위 제 몫을 해주는 모습이었는데, 지난 3월 큰 부상을 당하며 시즌 아웃되었고, 이번 경기 핵심 미드필더 양겔 에레라와 주전 센터백 크레이치가 경고 누적 징계로 결정합니다. 바야돌리드가 기나긴 무승 행진이 이어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최근 몇 경기만 놓고 봤을 때 역습 상황, 날카로움은 확실히 살아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라울 모로 쪽에 폭발적인 스피드를 활용한 뒷공간 공략이 잘 되고 있는 모습이며, 라울 모로는 최근 4경기에서 1골 및 3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하며 후반기 많은 공격 포인트를 쌓고 있는 모습이죠. 아마 이 선수는 이번 여름 이적 시장이 열리면 충분히 많은 일부 리그 팀들이 탐낼 만한 자원인 것 같습니다. 미켈 산체스 감독이 전술이 기본적으로 높은 수비 라인과 점유율 기반의 축구를 한다는 점에서 지난 시즌에도 카운터 어택에 의한 실점이 많은 편이었지만, 이번 시즌은 더욱 늘어난 모습입니다. 이미 강등에 대한 압박에서 자유로워진 바야돌리드이고, 충분히 지로나를 상대로 득점을 뽑아낼 수 있는 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바야돌리드의 수비 역시 좋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경기는 양팀 득점 성공으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소시에다드와 셀타비고의 경기입니다. 이번 시즌 알가시 감독이 소시에다드에서 보내는 5번째 풀시즌인데, 그동안 항상 챔스나 유로파는 나가던 소시에다드였지만 현재 리그 10위까지 추락해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 시즌 르 로르만과 미켈 메리노 같이 굵직한 이적이 있었던 반면, 새롭게 합류한 선수들의 활약이 너무나도 미비했던 것이 아쉬웠는데요. 이번 유로 2024 크로아티아 대표팀의 미래로 불리며 새롭게 합류한 루카 수시치가 유로에서 보여준 모습에 비해 생각보다 너무 맛이 없는 활약이었고, 무엇보다 큰 마음 먹고 변방 리그의 코펜하겐에서 무려 2천만 유로를 주고 영입한 스트라이커 오리 오스카르손이 고작 리그 3골에 그쳤어요. 물론 미래를 보고 영입한 자원들이긴 하지만 금액을 생각하면 즉시 전력감이 되어주긴 했어야 됐다고 생각합니다. 히랄데스 감독 체제에서 첫 번째 풀시즌을 보내고 있는 셀타비고는 현재 리그 7위로 유로파 리그 진출을 노리고 있습니다. 셀타비고가 지난 시즌 히랄데스 감독이 소방수로 중도 비임하면서 결국 13위로 마감하긴 했지만, 강등 위기까지 갔었던 팀이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장족의 발전이며, 무엇보다 이적 시장에서 큰 지출 없이 이루어낸 점에서 히랄데스 감독의 전술적인 능력이 고평가될 수밖에 없는 시즌이죠. 특히 FA 상태였던 마르코스 알론소를 영입한 것은 정말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7위 자리를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6위 베티스와의 승점 격차가 남은 일정을 생각하면 크고, 아래로 오는 라요와 마요르카가 2점 차밖에 나지 않고 있으며, 7위 자리를 두고 최대 6팀이 남은 리그 3경기 일정에서 경쟁을 펼칠 예정이죠. 셀타비고는 앞서 언급했던 마르코스 알론소가 직전 세비야전 박스 안에서 핸들링한 반칙으로 매우 유망한 득점 기회를 차단하면서 다이렉트 퇴장을 당했고, 이번 경기 징계로 결정하게 됩니다. 히랄데스 감독이 전술적으로 왼쪽 알론소, 밍게사 라인을 굉장히 많이 활용하는 이번 시즌이라는 점에서 알론소의 이탈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죠. 이번 시즌 셀타비고가 홈에서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점에 비해 원정 경기에서는 성적이 매우 초라합니다. 지난 리그 원정 17경기에서 얻어낸 승점은 고작 13점 뿐이었죠. 소세다드가 최근 3경기 0골에 그치고 있을 정도로 좋지 않긴 하지만 이번에는 득점이 좀 터져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소시에다드의 승리로 고배당을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는 세비야와 라스팔마스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강등권을 다투고 있는 두 팀의 매치업이죠. 물론 홈팀 세비야는 약간의 여유는 있긴 하지만 강등 가능성사 확실하게 벗어나기 위해선 오늘 경기 승점 획득이 절실합니다. 이번 시즌 명가 재건에 실패한 세비야는 피미엔타 감독을 결국 경질했고 지난 4월 카파로스 감독을 새롭게 선임했는데 카파로스 감독 부임 이후 0승 2무 2패로 아직까지 승리가 없습니다. 또한 경기력은 더욱 망한 모습인데 강등권인 레가네스와 알라베스를 상대로 무승부에 그쳤으며 직전 셀타비고 원정에선 상대의 퇴장과 플러스로 PK 득점까지 얻어냈음에도 수적 우위 상태에서 2골을 더 실점하면서 패배했습니다. 아주 심각한 팀이죠. 세비야 보드진들은 진짜 로페테기 이후로 감독 선임에는 답이 없는 모습으로 최근 새 시즌 동안 무려 7명의 감독이 바뀌었습니다. 라스팔마스는 리그 19위를 기록 중이며 잔류권인 알라베스에게 승점 3점 차로 뒤지고 있습니다. 이미 바야돌리드의 강등이 확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남은 강등권 2개 자리를 어떤 팀이 채우게 될지가 궁금한데 과연 남은 리그 3경기에서 하위권 팀들과의 매치업만 남은 라스팔마스가 기적적으로 생존할 수 있을지요. 반면 세비야는 남은 일정이 쉽지 않습니다. 오늘 라스팔마스전에서 승점을 얻어내지 못한다면 남은 일정이 레알 마드리드와 비아레알 두 상위권 팀들을 만나는 일정이 있기 때문에 매우 어려워질 수 있겠죠. 사실 카파로스 감독이 오고 세비야의 성적이 매우 나쁘지만 그래도 4경기에서 승점 2점밖에 얻지 못할 정도로 못했었나라고 얘기하기엔 그건 또 아닌 것 같거든요. 저는 이 경기 세비야의 승리로 가보겠습니다.